아들아, 보고 싶다. 꼭 찾을게. 어머니, 정오쯤엔 내려올게요. 그때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속 불안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산길 조심하고 혼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걱정 마세요. 이 산은 제가 얼마나 잘 아는데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지리산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가 되고 2시가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통, 2통, 3통,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기계음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직접 산에 올라가겠다고. 아들이 말했던 그곳, 하늘나리가 피어 있다는 그곳으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리산에 간 아들이 사라진 뒤 사흘 뒤에 아들의 처참한 모습에 어머니는 오열하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3대째 약초방을 꾸려온 저 박순자에게 아들 진우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식물학 박사가 되어 국립생태원에서 일하는 아들은 언제나 이 산을 사랑했고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고향의 산이 파헤쳐지는 것을 보며 아들은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멸종 위기종인 하늘나리에 유일한 자생지가 새로 짓는다는 양생화 리조트 부지에 있었기에 아들의 걱정은 더욱 깊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고추장을 담그고 있었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엔 꼭 내려갈게요. 새로 짓는다는 그 양생화 리조트 부지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봐야 마음이 놓이겠습니다. 수학이 넘어 아들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차분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오너라. 내가 좋아하는 더덕 장아찌 담가놔야겠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아이의 숨결을, 목소리의 떨림을, 침묵의 무게를 아는 것.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지리산의 검은 능선이 보였고 달빛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 아니, 이미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 그것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내려온 아들은 배낭을 메고 등산화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어머니, 정오쯤엔 내려올게요. 그때 전화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든든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속 불안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산길 조심하고 혼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걱정 마세요. 이 산은 제가 얼마나 잘 아는데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지리산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콩을 갈고 장을 담그고 더덕 장아찌를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지만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가 되고 2시가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기계음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박사님이 산을 얼마나 잘 아시는데요. 뭘 걱정해요. 연구에 몰두하시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시잖아요. 그들은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약속을 어기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특히 어머니와의 약속은 더더욱.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깊은 곳 어딘가에 제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을까요? 무사할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이 늘 데리고 다니던 삽살개 바람이를 꼭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도 불안한지 낑낑거리며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개의 눈빛이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까지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 직접 산에 올라가겠다고. 아들이 말했던 그곳, 하늘나리가 피어 있다는 그곳으로 어머니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잠들지 않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리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바람이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은 스산하고 고요했습니다. 바람이는 제 앞장서서 주인의 냄새를 찾듯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평소 아들이 다니던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돌부리를 조심하고 나무 뿌리를 넘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의 아침은 언제나 장엄했지만 오늘은 그 아름다움이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진우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2시간을 걸어 올라가자 아들이 말했던 하늘나리 자생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인데 주변이 온통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나무 가지들이 부러져 있고 풀들이 짓밟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여러 개의 낯선 발자국들. 등산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운동화도 아닌 묵직한 작업화 자국들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늘나리들이 뿌리째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멸종 위기종을, 아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꽃들을 누군가 마구잡이로 캐어간 것이었습니다. 흙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 참혹한 흔적 속에서 무언가 흰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의 식물 도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도감의 한 페이지가 찢어져 진흙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페이지에는 하늘나리의 학명과 특징이 적혀 있었고 아들의 필기체로 빼곡히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체수 확인 필요, 자생지 보호구역 재설정 요청, 불법 채취 흔적 의심. 마지막 메모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위험 신고 필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바람이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숲속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바람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덤불 뒤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의 배낭끈이 찢어진 채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끌려간 듯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간 자국.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붙잡혔거나 아니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주변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파헤쳐진 하늘나리, 작업화 자국, 아들의 도감 조각, 배낭끈,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끌려간 흔적을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흔적은 바위와 낙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진우야. 저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디 있니, 아들아? 어미가 왔다. 바람이가 제 곁으로 다가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걔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붙잡혔고 지금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흩어진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챙겨 배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단순 실종이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산을 내려오는 내내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찾아내겠다고. 살아서든 아니면, 아니, 살아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저는 곧장 최 씨 아저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 아저씨는 이 마을에서 40년 넘게 우체부로 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산골짜기 구석구석, 집집마다의 사정, 마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꿰고 계셨죠. 대문을 두드리자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순자 씨,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여?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저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습니다. 진우가 사라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산에 올라간 것, 연락이 끊긴 것,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산에서 발견한 것들.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걱정했던 일이 결국.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 사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마을에 드나들었어요. 아저씨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시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양생화 리조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행색이 영 심상치 않았지. 시커먼 SUV 차를 타고 다니는데 건설 관계자치고는 눈빛이 너무 날카롭고 거칠었어요. 그 사람들이 산에도 올라갔나요? 그럼 며칠 동안 산을 드나들더니만. 근데 이상한 게 측량이나 조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뭔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 아저씨의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저씨, 그 사람들이 진우를. 진정하시게. 일단 경찰에
제대로 신고부터 해야 해요. 내가 목격한 것도 함께 진술하겠네. 우리는 함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성인 남성이 하루 이틀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수색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산에서 연구하시는 분이라면 전화기 배터리가 나갔거나 조사에 몰두하시다 보면 아닙니다. 제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 증거들을. 저는 배낭에서 도감 조각과 찍어온 사진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사진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확실히 수상한 부분은 있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제 아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최순경, 나도 증언하겠네. 분명 수상한 외지인들이 며칠째 산을 드나들고 있었어. 그리고 박 박사님이 실종된 시점과 겹쳐.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오. 결국 경찰은 일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내일 낮에 간단한 수색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 씨 아저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씨, 경찰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네.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해. 하지만 어떻게? 일단 그 외지인들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어. 내게 아는 사람이 몇 있으니 주소문해 보겠네. 그날 저녁 제 집 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쾅! 누군가 발로 대문을 세게 차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차량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조용히 있는 게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손글씨조차 없는 컴퓨터로 출력한 차가운 협박장이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들이 제 아들을 데려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저는 아들을 찾을 것입니다. 어머니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꼭 쥐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진우야. 어미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게. 창밖으로 지리산의 검은 능선이 보였습니다. 저 산 어딘가에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를 데려올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아저씨가 급히 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 알아냈어요. 그 놈들이 누군지.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군청에 아는 후배한테 물어봤는데 그 양생화 리조트 개발사 뒤에 큰 제약회사가 있다고 하더군요. 제약회사요? 아, 그래요. 겉으로는 리조트 건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희귀 식물을 찾아 신약 개발에 쓰려는 거래요. 특히 그 하늘나리가 목표라고 하더군. 아저씨의 말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우가 그들의 불법 채취 현장을 목격한 거네요. 그렇지. 박사님이 하늘나리의 자생지를 보호하려고 나섰으니 그놈들 입장에서는 눈의 가시였을 거야. 최 씨 아저씨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후배 말로는 그 제약회사가 하늘나리의 뿌리에서 강력한 항암 성분을 발견했대요. 그걸 특허로 독점하려면 자생지를 통째로 없애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멸종 위기 식물도 사람의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럼 진우는 지금 아마 그놈들이 어딘가에 가두고 있을 거야. 박사님이 본 것을 입막음하려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경찰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 제약회사가 워낙 큰 회사라 정치권에도 줄이 다 있다고 하더군. 지역 경찰로서는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 아들은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순자 씨, 진정하시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 직접요? 나도 40년 넘게 이 산을 다녔어요. 사람을 숨길 만한 곳이라면 대충 짐작이 가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 며칠 불러 모으겠네. 아저씨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일단 그놈들의 동선을 파악해야 해요. 어디서 차를 세우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겠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 순자 씨는 집에 있으세요. 혹시 진우한테서 연락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순자 씨는 산에서 사람을 숨길 만한 곳들을 떠올려 보세요. 옛날 숯가마터나 버려진 산막, 동굴 같은 곳들 말이야. 그날 하루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60년간 이 산에서 살아온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숨바꼭질하며 놀던 곳들, 약초를 캐러 다니며 발견했던 은밀한 장소들, 진우를 임신했을 때 자주 다녔던 샛길들, 그 중에서도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지리산 깊숙한 곳,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에 있는 옛 숯가마터. 예전에 산불 감시원이었던 큰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숨기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최 씨 아저씨가 돌아오셨습니다. 순자 씨, 확인했어요. 그놈들이 오늘도 산에 올라갔는데 북쪽 계곡 쪽으로 향하더군요. 북쪽 계곡. 제가 떠올린 숯가마터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한 곳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저는 숯가마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저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거기다. 그 방향이 맞아요. 내일 밤 우리가 움직입시다. 왜 내일 밤이죠? 지금 당장. 아니,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을 더 모아야 해. 우리 둘이서는 안 돼요. 아저씨는 이미 믿을 만한 마을 사람 서너 명에게 연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모두 입이 무겁고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밤 달이 뜨기 전에 모이기로 했어요. 우리가 우리 사람을 구해야지. 누가 구해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진우의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모아둔 식물 표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식물을 좋아하던 아들,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아들, 조금만 기다려라 아들아. 어미가 곧 갈게. 저는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아저씨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이세요? 군청 후배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는데 그 제약회사 측에서 이미 경찰에 압력을 넣었대요. 박사님 실종 사건을 축소하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회사 법무팀에서 경찰서에 연락했대요. 함부로 수사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증거도 없이 멀쩡한 회사를 범죄 조직 취급하냐면서. 최 씨 아저씨는 분한 듯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놈들이 오늘 안으로 모든 증거를 없앨 거라는 정보예요. 증거를요? 아, 그래요. 하늘나리 자생지를 완전히 밀어버릴 거래요. 중장비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되면 박사님이 지키려 했던 것도 그놈들의 범죄 증거도 다 사라지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움직여야 해요. 순자 씨, 진정하세요. 이미 준비는 다 됐어요.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약도였습니다. 어제 확인한 그놈들의 동선이에요. 여기 이 북쪽 계곡 길로 올라가서 이 능선을 넘으면 순자 씨가 말한 그 숯가마터가 나오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점에서 그놈들이 경계를 서고 있더군요. 적어도 2명은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걱정 마세요. 우리도 사람이 있어요. 김 씨, 이 씨, 박 씨, 모두 이 산을 손바닥 보듯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샛길로 접근할 겁니다. 저녁 무렵 약속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들이었습니다. 김 씨 아저씨는 예전 산림청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이 씨는 산악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박 씨는 제일 젊은 40대로 의용소방대 대원이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진우를 꼭 데려올 거예요. 김 씨 아저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우가 어릴 적 감기 걸렸을 때 우리 집 약초로 나았잖아요. 그 은혜를 이제 갚을 때가 됐어요. 이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박사가 돼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산을 지키려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박 씨가 배낭을 열어 준비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전등, 밧줄, 응급약품, 호루라기,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도구들입니다. 최 씨 아저씨가 다시 한번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3팀으로 나뉩니다. 제가 순자 씨와 함께 정면으로 접근하고
김 씨와 이 씨는 동쪽 샛길로, 박 씨는 서쪽에서 지원합니다. 혹시 상황이 위급하면 호루라기 3번 불면 다 같이 후퇴하는 겁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 목적은 진우를 안전하게 구하는 거지. 그놈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각자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는 진우의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곧 갈게, 아들아. 조금만 견뎌라. 바람이도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짖을 수 있어 집에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바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아, 집 잘 지키고 있어. 주인 데리고 올게. 밤 10시, 우리는 조용히 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최소한으로만 켜고 서로의 옷깃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평소 2시간 걸리는 길을 우리는 3시간에 걸쳐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소리 하나, 발자국 하나도 조심하며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최 씨 아저씨가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숯가마터 방향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어요. 최 씨 아저씨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순자 씨, 진정하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우리는 예정대로 3팀으로 나뉘어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반드시 아들을 구해내겠다는 각오. 어머니의 마음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숯가마터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몸을 숨긴 우리는 상황을 살폈습니다. 낡은 가마터 앞에는 검은 SUV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2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은 가마터 안쪽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작은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비는 2명뿐인 것 같네요. 안에 몇 명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손은 떨렸지만 눈은 가마터에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진우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곳에 갇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무전기를 꺼내 다른 팀들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씨, 이 씨, 위치 확인. 동쪽 도착. 대기 중. 서쪽도 대기 중입니다. 박 씨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계획대로 갑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였습니다. 가마터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입을 안 여네. 뭘 믿고 이러는 거야? 거친 남자의 목소리에 이어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순자 씨, 참으세요. 조금만 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곳에서 맞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최 씨 아저씨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다. 박 씨, 계곡 쪽에서 돌멩이 던지세요. 잠시 후 계곡 쪽에서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마터 앞에 경비 2명이 깜짝 놀라며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가서 확인해봐! 한 명이 손전등을 켜고 소리가 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은 한 명도 긴장한 채 그쪽을 주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씨와 이 씨가 반대편에서 나타나 남은 경비의 뒤를 잡았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경비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이 씨가 입을 막고 김 씨가 팔을 제압했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순자 씨. 저는 주저없이 가마터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열자 안에서 희미한 등불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묶인 채 쓰러져 있는 진우가 보였습니다. 진우야. 제 목소리를 듣자 아들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머니, 가까스로 나온 아들의 목소리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아들아. 어미가 왔다. 이제 괜찮아. 최 씨 아저씨가 들어와 재빨리 아들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은 밧줄에 쓸려 피가 나 있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곧 그놈들이 올 거예요. 박 씨가 들어와 진우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칠을 굶었는지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업겠습니다. 박 씨가 진우를 등에 업었습니다. 우리가 가마터를 나서려는 순간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계곡 쪽으로 갔던 경비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최 씨 아저씨의 외침에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 씨와 이 씨도 제압했던 경비를 놔두고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뒤에서 욕설과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놓치지 마! 쫓아!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산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앞장서서 지도에도 없는 샛길로 인도했습니다. 바위 틈새를 지나고 덤불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뒤따라오던 추격자들의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이 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평생을 이 산에서 살아온 우리는 지리산의 모든 길을 알고 있습니다. 1시간을 더 걸어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해냈습니다. 진우를 구해냈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아들아.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렸어.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내가 옳은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잖아.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로 내려갑시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신고를 해야 해요. 이제는 증거도 증인도 있으니까. 우리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진우를 가운데 두고 모두가 돌아가며 부축하며 지리산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산이 아들을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진우를 방에 눕히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골절이나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물 좀. 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물을 떠다 아들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아들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마셔라. 물을 다 마신 진우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놈들이 하늘나리를. 알아, 다 알아. 지금은 말하지 마. 쉬어야 해.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들으셔야 해요. 그들은 제약회사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리에서 항암 물질을 발견했고 특허를 독점하려고 자생지를 모두 파괴하려 했어요. 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목격했고 사진을 찍었어요. 제 휴대폰에. 휴대폰은 어디 있죠? 그놈들이 가져갔을 거다. 최 씨 아저씨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박사님, 우리가 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백업은 안 되어 있나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자동 백업. 제 계정에 들어가면. 박 씨가 노트북을 가져왔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파헤쳐진 하늘나리 군락지, 불법으로 채취하는 남자들의 모습, 트럭에 실린 하늘나리 뿌리들, 그리고 제약회사 이름이 적힌 서류까지. 이거면 충분합니다. 김 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 직접 고발해야 해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야 합니다. 최 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상대가 큰 회사라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옳은 일을 했고 그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목숨을 걸고.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잖아. 어미가 자식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최 씨 아저씨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군청 후배한테 연락해서 상급 기관에 연결해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환경단체에도 알려야 해요. 그날 오후 우리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검찰 조사관들이 왔고 환경부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침대에 누운 채로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그들의 불법 채취, 폭행, 감금, 그리고 멸종위기종 보호 위반. 저도 증언했습니다. 아들이 실종된 경위, 협박 쪽지, 그리고 우리가 직접 아들을 구출한 과정까지. 최 씨 아저씨와 마을 사람들도 모두 증언에 나섰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이 숯가마터를 급습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약회사 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기업 제약회사의 불법 희귀식물 채취, 멸종위기종 보호 위반과 폭행, 감금, 지리산 주민들의 용기 있는 구출 작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제약회사는 해명에 나섰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멍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하늘나리 자생지로 환경부에서 이미 그곳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펜스가 쳐지고 보호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파헤쳐졌던 땅은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진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해낸 거다. 넌 옳은 일을 했고 끝까지 지켰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못 돌아왔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그리고 이 산도 우리 가족이고 지리산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희망의 메아리를,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를.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고 지리산은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었고 제약회사 임원들과 현장에서 체포된 직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희귀식물 채취, 멸종 위기종 보호법 위반, 폭행, 감금. 죗값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그보다 더 컸습니다. 하늘나리 자생지는 국가특별보호구역으로 영구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그곳의 보호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늘나리 보호구역 현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 씨 아저씨, 김 씨, 이 씨, 박 씨. 그날 밤 함께 산을 올랐던 모든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도 참석했고 각종 환경단체 대표들도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과학자의 용기와 한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현장입니다. 장관의 치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진우 박사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을 고발했고 박순자 여사는 어머니의 힘으로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주민들은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과학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진우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용기, 마을 분들께서 보여주신 연대, 그것이 진짜 이 산을 지킨 힘입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함께 하늘나리 군락지를 찾았습니다. 복원된 땅에서 하늘나리들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생명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진우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새로 싹튼 어린 하늘나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 이곳은 다시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작은 싹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은 강인했습니다. 파괴되어도 짓밟혀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어머니, 진우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산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품어준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할머니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말을 이해하는구나.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지리산이 우릴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산도 함께 지킨 거라는 걸.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3달 전 이 손은 밧줄에 묶여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진우야, 너는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힘들어도 위험해도 내 양심이 시키는 일을 해라. 그러면 어미가 있고 이 마을이 있고 이 산이 있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리산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이 땅을 지켜온 모든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그리고 앞으로 이 산을 지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능선을 따라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아들아. 내가 좋아하는 더덕 장아찌 담가뒀다. 네, 어머니, 같이 가요. 우리는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뒤에서 최 씨 아저씨와 마을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라면 강해지는 것. 그리고 그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 지리산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메아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지는 그 이야기가.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바람이가 반갑게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개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저는 창밖의 지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능선 너머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산이, 이 마을이, 이 사람들이 함께 있는 한, 우리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우가 앞치마를 두르며 들어왔습니다. 그래, 감자 깎아다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이 순간, 아들과 함께 밥상에 앉을 수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지리산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진 어머니의 메아리.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산이 있는 한,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